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 직설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이죠. 최요한 경제평론가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 미리 예고해서 얼핏 좀 힌트를 드렸었는데 최저 임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6,030원 대 만원. 차이가 커요. 차이 많이 크죠. 네. 8,000원, 거의 8,000원. 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만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기주의. 네, 그런데 나만 잘 산다고 정말 내가 잘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기업인이에요. 근데 나만 잘 살겠다고 막 열심히 제품을 만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다 못 살아요. 그럼 제품 살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결국 나만 잘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를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이기심이 오히려 모든 사람을 못 살게 하는 것은 아닐까? 네. 최저임금을 상당히 이제 철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경제는 어차피 철학이고 심리고 모든 것 정치고 뭐 다 그래요. 네. 자, 최저임금을 정한다라는 것은 그 노동자가 한 달을 생활할 때 최소한들의 생존할 수 있는 금액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인식이 6,000원, 6,030원인데 만 원이라는 차이인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해야 되고 방금 얘기했던 대로 나 혼자 월급을 많이 받으면 잘 살 수 있는가? 다른 사람들은 못 살 때 나 혼자 잘 살기 정말 행복한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깊이 생각을 해봐야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오늘이 7월 4일 맞죠? 네. 자, 오늘이 8차 최저임금 전원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7차까지 열렸었고요. 자, 8차가 오늘 열리게 되는데 여전히 평행선을 긋고 있었어요. 똑같아요, 매년 사실. 계속 긋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정리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7차까지 그러니까 그 최저임금 사용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6,030원 동결해서 최대한 6,500원까지 7.8%까지 인정하겠다. 이로 이야기하지만 최저임금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6,500원 넘어서 8,000원까지 32.7%까지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운동하는데 만 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미 법정 시한이 지났어요.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8월 까지는 여유 좀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딱 고시하기 전까지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맨날 이랬단 말이야. 항상 그렇죠. 항상 늦었어. 항상 넘어갔어. 누구를 위해서 이런 거냐 이거지. 사실 최저임금을 정한다는 것은 최저임금에 해당한 사람이 많이 봐서는 한 60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적게 봐서는 뭐 320만 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서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참 이런 부분에서 참 갑갑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됐건 최저임금은 계속 정해졌잖아요. 저는 그게 사실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를 거쳐서 정해진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최저임금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좀 조사를 해봤더니 이랬습니다. 자, 2014년과 2015년 표결로 공익위 측의 안이 의결이 됐어요. 사용자 측은 퇴장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13년 사용자 측 퇴장했고요. 근로자 측 대다수 불참을 해서 공익위가 정했더라. 우리 그것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워낙 조사를 했으니까 모르겠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근로자위원이 있고 사용자위원이 있고 여기서 각각 9명. 그러니까 이제 근로자위원이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 대변하는 거고 사용자위원이 경영계 쪽 대변하는 거 맞죠? 그리고 공익위원 쪽이 이제 정부 측에서 추천해서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런 절차 중재를 해라라고 해서 들여보냈는데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한때는 막 사용자위원 막 나가고 근로자 측에서 막 뭐 항의하고 어쩔 때는 또 근로자 측 다 나가고 사용자위원회에서 그냥 정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작년 기사이긴 한데 너무 재밌게 본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자, 작년에 머니투데이에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참 잘 썼습니다. 자, 축구와 최저임금의 공통점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이거예요. 축구와 뭐냐면 영국 축구 선수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축구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이다. 22명의 선수가
90분간 열심히 싸우다가 결국은 독일이 승리한다. 네. 결국은 독일이 승리한다. 이게 축구의 그 전형적인 트렌드인데 최저임금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들이 죽어라고 싸우다가 결국 공익위원들이 결정하더라. 그렇지. 이게 최저임금의 현실이란 얘기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제 대체적인 협상 순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되게 웃긴데 어떻게 되냐면은 5월 1일 노동절을 즈음해서 노동계가 목표치를 먼저 정합니다. 그렇죠. 막 여론전을 해요. 피켓팅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막 그러면 5월부터 연구자료 심사를 쫙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 놓고서 6월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합니다. 6월 말까지 법정 시한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사용자 측 안은 대체로 6월 중순 지나서 나와요. 한참 후에 나와. 이번엔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다가 몇 차례 줄다리기 때 시간이 쫓겨서 졸속으로 결정을 합니다. 과정은 근데 비공개예요. 이게 문제긴 해. 과정은 비공개인데 노사가 각자 요구하는 안을 두고 막 줄다리기 싸움하다 막판에 공익위원이 이거 딱 정해버리는 거야. 작년에 그래서 6,030원에 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딱 얘기해. 그러니까 유럽에서 축구할 때 결국은 독일이 승리하더라, 우승하더라 이 얘기지.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최저임금이라는 게 계속 논란이 되고 어떤 사람은 올려야 된다, 또 어떤 사람은 올리지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그 소득 불균형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또 그 폭발처럼 터진 게 있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양극화라는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양극화라는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어쩌면 더 이렇게 커진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법안이 발의됐냐면은 최고임금법. 지금 최저임금법이 아니라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소위 얘기해 살찐 고양이법. 쉽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기업이 지급할 수 있는 그 임금의 한계를 딱 정해놓는 거야.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노동자라든지 일반 근로자들하고 너무너무 차이 나지 않도록 적당하게 차이 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최고임금법인데 이것이 다시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발의가 됐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보니까 보통 OECD 국가에서 상위 10%, 하위 10% 이 차이 격차가 보통 5 내지 7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1배가 넘더라.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오히려 위화감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015년 최저임금 위반 건수라든지 2014년 최저임금 위반 건수 굉장히 많지만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 것은 일단은 이제 임금 격차가 크니까 줄이겠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임금 격차가 큰 것을 줄이게 될 경우,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의 임금을 올려주게 될 경우 경영계에서 항상 주장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임금 올리면 일자리 없어지죠. 근데 실제로 그렇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동결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동결, 인상, 물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은 질문해 주신 거에 답을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없어진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는 자료를 내놓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그래서 한번 독일의 사례를 조사를 해봤어요. 외국 사례?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이 인상되는 거는 이게 대세예요. 미국이든 영국이든 다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국 최저임금이 이렇게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한 중간쯤 있잖아요. 이렇게만 보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가 7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8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13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료를 어떻게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경영계 측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 표를 많이 쓰죠.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 봤을 때는 불만인 게 오히려 우리가 월급을 많이 받아서 많이 쓰면 내수 활성화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 월급을 많이 받는 사람보다 적게 받는 사람이 저축률보다는 쓰는 소비율이 더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벌이 뭐 100억 벌다가 1000억 번다고 해서 쓰는 게 갑자기 뭐 1억에서 100억이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 내가 생활을 하려면 써야 될 돈들은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독일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임금 상승률과 내수 활성화율을 함께 비교를 해보면 지금 임금이 상승할수록 소매 판매 증가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이제 표로 또 나올 텐데요. 임금이 상승해서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역시 최저임금의 현황이 나오는데요.
저거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최저임금의 현황이네. 네. 저거 얘기할까요? 최저임금의 현황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얘기를 해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소매 판매액이 늘어나니까 네. 매수 활성화가 당연히 일어난다. 네. 그러면 이게 경제 성장률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네. 국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수들이 찬반 양론을 펼치고 있는데요. 네. 양준호 인천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자면 어쨌거나 최저임금이 올라갔을 때 미국 워싱턴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고용률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늘려서 고용률이 떨어진 게 아니라 한 3.8% 정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경제 활성화를 시키는데 분명히 도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균형감을 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럼 경영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거는 최대한 다 빼고 팩트만 건조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하신 분은 하상우 한국경영제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언론사와 인터뷰 가운데서 명확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최저시급이 6,030원이라고 했을 때 지금 주 40시간 기준으로 할 때 월 126만 원 정도다. 근데 1인당 126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충분한 금액은 아니지만 최저임금으로 낮은 금액도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126만 원이란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 최저임금으로는 낮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하상우 한국경영제총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다. 쉽게 말씀드려서 2000년 초반에 1,600원에서 지금 6,030원이 급격히 인상된 거는 연평균 8.6%씩 이렇게 인상이 된 거고 그거는 다른 이제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최저임금 정책 목표에 도달을 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요구하는 거는 그러니까 노동계 쪽에서 얘기하는 건 무리다. 더구나 노동계가 최저임금 문제를 대기업의 착취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사내 유보금을 풀라고 하는데 사내 유보금은 현금을 쌓아놓은 곳이 아니라 공장에 투자한 거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기 때문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이거 한국 경영제 총협회 공식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아직 한 8위 정도 된다. 비교했을 때 물론 여기 국민소득이나 물가 수준 같은 거 고려해서 비교해야 되지만 대체적으로 할 때 8위 정도 되고 일본이나 미국보다 높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니까 공식적인 입장으로 아주 건조하게 팩트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 중에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업 한 군데가 있었잖아요. 거기는 순식간에 이 소득을 껑충 뛰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지. 4천만 원에서 거의 7천만 원 올렸죠. 거기 사례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비티 페이먼트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꿈과 희망의 그런 이야기인데 실제로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CEO와 일반 직원의 연봉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엄청나죠. 그래서 뭐 미국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건데 그래비티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맨날 카드값 때문에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CEO가 자기 연봉을 깎았어. 철학 교수의 강의를 듣고 오더니 그날 바로 다 모여 내 연봉 줄일 테니까 너희 연봉 올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2017년까지 지금 한 평균 한 3천에서 4천만 원인 연봉을 7천만 원까지 올려주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적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그리고 자본주의 대표적인 나라가 사실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비티 페이먼트라는 회사가 좀 이슈가 많이 되긴 했었는데요.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건 전 바라지도 않는데 최저임금 상승이 언제까지 일자리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상승률 너무 가파르다라고만 치부하기에는 현재 전 세계적인 대세에 너무 거스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그래비티 페이먼트의 긍정성도 있지만 여기에서 미국 사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도 굉장히 많더라. 그러니까 그래비티 페이먼트에서 CEO가 그렇게 했을 때 다른 주주라든지 일반적인 그 형제가 운영했었잖아요. 소송 걸었잖아요. 맞아요. 내부에서 싸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비티 페이먼트 같은 경우는 CEO가 스스로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한 거지만 이것이 CEO 스스로의 결정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즉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사는 대체적인 노동자 근로자들이 일정 정도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네. 이만큼은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느 그 마음 좋은 CEO가 시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공통적인 서로 공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네. 바람직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런 식의 결정은 사실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저임금을 갖고 10차 전원회의까지 정말 긴 시간에 진짜. 거쳐서 결정을 하긴 하는데 네. 제 생각은 좀 다른 게 시간만 길지 진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그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의 대표 위원들을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그 논란과 싸움이 강자 대 약자, 그러니까 기업 대 노동자의 이 싸움이라고 인식을 할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뭐냐면 약자 대 약자의 싸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근로자 위원들 중에 누가 있냐면 이번에 그 섬유 유통업계의 전국 섬유 유통 노련 근로자 위원장이 올해 새로 들어왔어요. 누구니까 그 사람? 되게 어렵다. 그 섬유 유통업계 워낙 그 네. 박봉에 그죠? 힘들어하시는 분들 네,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대표 위원으로 들어온 거고 그리고 작년부터 청년 유니온 위원장, 그 최저시급의 최일선에 있는 청년들을 그렇죠. 대표하는 청년 유니온 위원장이 작년에 들어왔고 네. 사용자 위원을 보면 한국주유소 협회 회장, 워낙 시간제 근로자를 많이 사용하는 사용자다 그렇지.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왔고요. 또 한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판매업 협동조합 이사장, 네. 이 업계도 상당히 박봉으로 고생을 그렇죠. 하고 있는 맞아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용자 가운데 최약자, 사용자 가운데 최약자들과 근로자 가운데 최약자들이 모여서 거기서 너희가 최저임금을 결정해봐 네. 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최저임금 그 결정위원회인 거예요. 그런데 약자들끼리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급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알바생과 지금 당장 시급을 올려줬을 때 내가 정말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 사용자들, 기업인들이 모여서 답이 나오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냐면은 지금까지예요. 네. 지금까지 사용자 측 대표, 노동자 측 대표, 그리고 공익위원 대표가 나서서 네. 서로 치고받고 싸우다가 네. 한쪽이 퇴장을 하면은 네. 공익위원 대표 쪽에서 나머지 사람이랑 같이 소위 해서 쇼부를 보는 거야. 네. 쇼부를 봐서 결정하고 네. 작년에는 노동계가 다 퇴장을 했고 네. 그전에는 또 사용자계가 그쵸. 퇴장하고 네. 이러면서 결정을 누가 하냐면 사실상 공익위가 정한다는 것이죠. 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공익위는 정부에서 임명한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아무래도 영향이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공익위 의원들을 따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네요. 거죠. 네. 방금 약자와 약자의 그 부딪힘이 아니라 네. 근데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산출 근거가 약하다는 거예요. 그 논의 자체가 또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공개예요. 네. 심지어 이렇게 서로 맨 처음 인사하는 인사말부터 비공개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렇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이 상황에서 왜 이걸 비공개하냐 이거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다 공개적으로 같이 하고 네. 머리 맞대고 결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근데 지금까지 끝끝내 비공개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있다. 자, 이쯤 얘기했으니까 우리가 좀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네. 최저임금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 과정이 네.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게 공개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와 사가 서로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 당사자의 대표성, 노동계도 그렇고 경영계도 그렇고 네.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해야 되고 네. 이 부분을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제 최의원의 결론 내겠습니다. 네. 최의원 직사의 결론적으로 최저임금 논의 국회에서 하라. 국회에서 해야 된다. 지금 정부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거든요. 네. 국회에서 가야 이거 좀 더 투명해지고 좀 더 명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간히 있습니다. 지금 뭐 네. 정치권에서 그런 얘기 이야기하고 나오고, 있죠. 예, 예.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그러면 김영롱 앵커는요? 저는 지금까지 좀 많이 나왔었던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제 결론직설은 가와만 사성 아시잖아요. 네. 그걸 좀 비틀어봤습니다.
청와 만사성. 청와? 네, 그러니까 이제 푸른 기와집이 있는 곳에서 모든 일은 이루어진다라는 건데요. 우리가 얘기를 한 것처럼 사측과 노측 뭐 계속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중재를 하는 사람이 공익위원이라는 거잖아요. 그 9명이. 그렇다면 만약에 정부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해줄 거면 적극적이고 공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막판에 이 정도에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자. 사실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연봉협상 할 때도 철저한 수치적 자료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얼마를 요구합니다. 그럼 회사 측에서 난 너한테 한 이 정도 줄 것 같으니까 한 이 정도 해서 그냥 그래 그러자 이렇게 하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도 좀 이렇게 결정되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전에 드라마 있었잖아요. 이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전화를 해서 오빠 문을 열면은 매연이 많이 들어오고 문을 닫으면 너무 더워 그랬더니 남자가 그럼 쪼까 열어볼래? 뭐 이런 거. 반만 열어볼까? 지금 최저임금을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고 있다는 반만 거죠. 열어볼까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최저임금법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과 소득 분배율을 고려하여 정한다. 풀어 얘기하자면 뭐냐면 근로자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정하되 이 사업자가 힘들지 않을 만큼만 정해라. 사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최저임금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공감대부터 형성을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되는지부터 이야기를 해야지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모두 다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제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최저임금의 논의는 모래 위에 작은 집 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아무리 리모델링하고 보수공사해봐야 계속해서 이건 쓰러질 위기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본부터 다시 한번 다져보자.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최저임금에 대한 기준을 좀 논의를 해보자. 이런 마당이 좀 펼쳐졌으면 좋겠다라는 내 말이 그 말이요. 내 말이 그 말이야.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 최저임금에 대해서는 아마 대부분이 비슷한 생각들 갖고 계실 거예요. 자, 오늘은 최저임금에 대해서 짚어봤고요. 오늘 이 김영롱 앵커와 그리고 최유한 평론가. 갑자기 제 얘기하다가 보니까 성함을 까먹었네요. 자, 최유한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